일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40대 원희님은 잦은 회식과 퇴근 후 넷플릭스를 보며 주전부리를 즐겨 먹다 보니 어느새 체중이 100kg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건강 상태는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1층 높이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찰 정도로 체력이 바닥났고 고혈압 위험 단계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다이어트 시작 계기. 그러던 어느 날 6살 아들에게 한마디 말을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뚱뚱한 아빠는 싫어.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마치 돼지 같은 짐승처럼 느껴졌고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원희님은 살이 찌고 난 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결국 큰 병에 걸려 일찍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마음에 결국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진짜 쓸모있는 다이어트 방법 3가지. 처음에는 1년에 20kg 빼기라는 장기 목표를 잡았는데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식욕을 꾹꾹 누르며 헬스장을 열심히 다녔지만 헬스장을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2번이나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장기 목표를 단기 목표로 바꾸었습니다. 1년에 20kg 감량해서 일주일에 0.1kg 감량으로 바꾸니 다이어트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스마트 체중계를 구입하여 매일 아침 체중과 다양한 항목을 체크하고 0.1kg라도 줄어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큰 목표를 세부 목표로 쪼개서 다시 설정했습니다. 첫째, 공복의 기분과 느낌을 체험해보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식사 패턴을 1일 3식에서 1일 2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원래 아침에 식욕이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습관적으로 가족들과 먹었던 경우라 아침을 안 먹어도 괜찮았고 점심때 과식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식을 하다 보니 신체 내 장기의 기능이 개선되고 배변 활동도 좋아졌습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점점 몸이 가벼워졌고 정신도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단은 아침에 아메리카노 한 잔, 점심은 구내식당을 이용했고 현미밥만 따로 챙겨가서 먹었습니다. 저녁은 과일식이나 메밀소바, 쌀과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챙겨 먹었고 술이 먹고 싶을 때는 소주에 견과류를 가볍게 곁들이는 정도로 해결했습니다. 적은 칼로리 섭취나 다이어트 식단이 아닌 일반 식단으로 섭취하니까 지속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 한 번씩 먹고 싶은 음식이 생기면 먹기도 했습니다. 피자, 치킨, 삼겹살, 돈가스 등등 뭐라도 먹고 싶을 때 맛있게 먹고 다음날 평소보다 소식을 하고 운동을 꼭 챙겨서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이내로 한정했습니다. 과거 다이어트를 할 때 억지로 먹고 싶은 음식을 참아봤지만 지속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적당히 먹으면서 다이어트하기로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오히려 식욕을 참지 않고 잘 먹고 운동하니 체중 감량은 훨씬 더 잘 됐습니다. 둘째, 소파에 앉아 뭔가 시청하면서 간식 먹는 습관 멈추기. 원래 원희님은 퇴근 후에 소파에 앉아서 간식을 먹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퇴근 후 러닝머신을 걸으면서 재밌는 영상 시청하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청하고 싶은 영상인 보상과 해야 하는 의무인 러닝머신을 한 세트로 묶어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설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운동이 덜 힘들고 일상적으로 느껴졌고 소파에서 습관적으로 먹던 안 좋은 식습관을 없앨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뭔가 시청하면서 파워워킹을 할 때 목이 앞으로 빠지거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화면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소리를 듣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파워워킹을 하면서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노하우를 전해주셨습니다. 셋째, 퇴근 후 바로 헬스장 가기. 원희님은 일부러 비용을 들여 헬스장을 등록했고 회사원이라 시간 제약이 없는 24시간 오픈 헬스장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운동만 하는 다이어트를 2번이나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1개월 차에는 주 3회 헬스장을 가서 파워워킹으로 60분을 걸었고 3개월 차부터는 파워워킹을 하되 인터벌 방식으로 걸었다 뛰었다 하면서 60분을 걸었고 간단한 상체 근력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4개월 차부터는 주 4회 이상 헬스장을 더 자주 갔습니다. 인터벌 걷기 60분과 강도를 좀 더 높인 상체 근력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하고 귀찮을 때 그냥 집에 가서 쉴까? 오늘은 운동 패스할까? 이런 유혹들이 밀려왔지만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헬스장으로 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운동을 하고 오면 식욕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밤에 먹는 식습관도 사라졌습니다. 체중 감량을 돕는 추천 활동 4가지.
그 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었던 추천 활동으로 첫 번째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음악 들으면서 욕조에 30분간 입욕하기입니다.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살이 더 잘 빠지고 몸도 마음도 개운해져서 일상생활과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면시간 최소 6시간 이상 유지하기입니다. 푹 자고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좋아졌고 매일 아침 체중이 내려가는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고 나서 공복으로 수면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체중 감량 속도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1일 1회 리브어트 시청하기입니다. 원희님은 2년 가까이 리브어트를 시청한 찐 구독자이십니다. 참 감사하게도 헬스장이 가기 싫을 때, 운동이 하기 싫을 때 리버트 영상을 보며 큰 힘이 되었고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즐겨 먹던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로 대체해서 마시기입니다. 익숙했던 습관을 단번에 잘라내기 어렵기 때문에 더 나은 선택지로 대체하는 습관은 정말 현명하고 성공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다이어트 이후 삶의 변화. 결국 원희님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26kg를 감량했고 체중 70kg를 7개월째 유지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유지어터이자 찐 리버터가 되셨습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니 삶에 많은 것들이 변했다고 합니다. 허리 사이즈가 많이 줄어서 20, 30대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되었고 외모를 가꾸고 자기관리를 하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음과 체력을 되찾았고 무기력함보다는 개운함을 느끼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혈압도 정상치로 회복되었습니다.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성공함으로써 자존감이 높아져서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전보다 머리 회전이 더 잘 되고 생각 정리가 잘 돼서 노후 준비에 대한 자기 개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뚱뚱한 아빠는 싫다던 아들은 이제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고 칭찬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성공한 원희님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리브어트 구독자 여러분, 저같이 의지가 약한 사람도 감량에 성공할 수 있었으니까 다이어트 시작하신 분들 힘내시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리브어트님,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드셔서 구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 얼마 전에 원희님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다이어트 성공 과정을 정성스럽게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천천히 읽어내려가면서 어찌나 감동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갑작스러운 통화 인터뷰를 요청드려서 긴장이 많이 되셨을 텐데 흔쾌하게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원희님의 건강한 일상 항상 응원할게요. 팔찌 인증샷을 보내주신 구독자님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의견이나 다이어트 성공 사례 그리고 안부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온 우주와 저는 무조건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참 소중한 당신, 우주만큼 고맙고 사랑해요. 우리 존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